적광입니다. 예, 자평진전 제34강 양인격 세 번째 시간은 양인용 그 관살격에 원래는 식상이 있으면 안 되죠. 식상이 있으면 안 되는데 식상이 있어도 기하게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양인격의 관살이 양인을 제복하면서 식상을 대동했는데도 기하게 됨이 있으니 어떤 경우인가? 첫 번째, 인수가 관살을 보호하거나 또 칠살이 너무 중할 때 식상이 칠살을 억제하여 줄이거나 또 관살이 경미할 때 합을 취하여 사주를 맑게 하는 경우이니 그렇게 세 가지 걸로 이렇게 이제 그 이론을 체계화 이제 시켜줬죠. 첫째는 인수가 식상을 제거해 가지고 관살을 보호해 주는 경우 양인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관살이 보호 무조건 보호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칠살이 너무 중하면 또 안 되니까 식상이 칠살을 또 억제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도 이렇게 식상이 있어도 기약이 됐다라는 그런 그 이론이고요. 세 번째는 관살이 경미할 때 그러니까 관살 혼잡일 경우에 합을 취하여 사주를 맞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요. 세 가지 경우에 각각에 맞는 사주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살이 양인을 제복하면서 식상을 대동해도 계하게 되는 세 가지 경우, 이 잡병진전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이론적 그 장치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첫 번째 인수가 인수가 관살을 보호하는 구조. 양인은 강한데 관살이 약해지면 바로 깨질 수가 있죠. 이때 상관 계속 관을 극하는데 그 무토가 상관을 합하여 관살을 보호하는 구조. 그래서 목동지 사주를 이제 예로 들었죠. 6월에 이제 그 경금일주로 양인격이죠. 양인격인데 여기서 관이 인호하국이 돼가지고 이 관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계수가 화를 이렇게 극하려고 하는데 이 상관이 이 관을 이렇게 이제 제어하려고 하는데 무토가 계수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관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양의를 제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론 체계거든요. 이제 목동지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이 인성이 이제 저기 뭡니까? 인성이 이 상관을 합해서 이렇게 그, 저, 상관이 관을 못 치게 이렇게 하는 이런 구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요소는 경금은 양인격 일간이고 인목은 양인의 이제 인수가 관사를 이렇게 보호하는 구조. 양인격에서 인수가 관사를 보호하는 구조는 그 이 관사를 식상이 이렇게 제어를 했을 경우에 인성으로 식상을 이렇게 극해가지고 이 관살이 이렇게 보호가 되는 이런 경우거든요. 목동주의 사주라고 해서 6월에 경금일조 양인격이죠. 그런데 인호하국을 이루었죠. 이게 이제 이게 관이고요. 이 관을 수가 화를 이렇게 이제 제어하려고 하고 있을 때 무토가 이것을 합을 해가지고 인성이 이 관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식상이 있어도 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이론이거든요. 계수 정관이 인호 화기와 충돌하고 이렇게 되면 정관이 손상되죠. 그런데 무토 인수가 계수를 합하여 정관이 이렇게 보호된다. 인수가 관을 살린다는 뜻이거든요. 권력 질서의 생명성 유지다라고 보고, 즉 양인 플러스 정관 플러스 인수는 최고의 기격 구조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칠살이 과중하여 식상이 칠살을 제어할 때 이럴 때도 식상이 있어도 기하게 된다 라는 그런 논리거든요. 이 칠살이 너무 강하면
폭력이나 재난, 그 패망의 이제 구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칠사는 뭐 전쟁터, 난개들이고 이제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때 식신이 칠사를 누구러뜨린다는 이런 경우거든요. 이것은 갑병장의 사주를 예로 들었는데요. 그 5월에 이제 무토일간이죠. 5월에 무토일간이 그 양인격일 수도 있고 인수격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5월의 무토에 대한 이 자세한 그 설명은 이게 다음번에 이렇게 제가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자세하게 5월의 무토가 그 양격이 되는 것하고 인성이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이렇게 제가 다음번 강의에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때 그 보기로 하고요. 우선 5월에 이제 무토가 그 양인이죠. 양인인데 이 칠살이 굉장히 왕하죠. 두 개나 투출하고 지지의 근이 아주 야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간목이 목국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경금이 이 간목을 이제 제어해가지고 칠사를 이렇게 그 누구로 들어주는 구조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무토가 일간이고 간목이 칠살이고 격은 오중의 기토가 양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식신 경금이 왕한 칠살의 기운을 제어를 해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인격에 관사를 쓰는데 식상이 있어도 좋은 경우, 기하게 되는 경우라고 얘기거든요. 기하게 된 경우 두 번째, 칠살이 이렇게 관도 너무 많으면 제어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칠살이 너무 많을 때는 식신으로 칠살을 제압하는 것도 아주 훌륭하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이론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칠살이 두 개 투출했고 뿌리가 깊죠. 그대로 두면은 너무 이렇게 양인 기토를 이렇게 제어하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파국이 되는데 식신 경금이 이제 그 칠살을 제압해 가지고 살의 유력을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칠살을 죽이지 않고 쓸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고 양인격에서 가장 귀한 그 이렇게 가장 귀하게 되는 이런 사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관살, 혼잡, 실, 합으로 이렇게 해서 맞게 정리하는 경우. 원래 이 관살이 뒤섞이면 기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합으로 정리하여 이렇게 순하게 하는 경우, 순수하게 하는 경우. 6월에 이제 경금일주가 임수가 투출했고 병정이 이렇게 투출했죠. 관찰은 혼자 됐거든요. 그런데 임수가 이렇게 관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합관 유사를 시켰거든요. 저 병화를 이렇게 남겼어요. 이제 양인격에서는 그 치사를 남기는 것이 더 아주 유리하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경금이 이제 일간이죠. 6월이 양인이고 정화, 병화는 관살 혼잡이죠. 그래서 임수가 합관 유사를 시켜가지고 이 사주가 맞게 됐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이론이거든요. 임수 식신이 정관과 이렇게 합을 하고 정관이 제거되고 칠살만 남아 순수하게 되었다. 그 자평진전의 결정적인 문장은 양인격은 칠살을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하였죠. 그래서 혼잡을 합으로 정리하고 칠살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거든요. 양인격에서 관살로 양인을 제압하는 구조에서 식상이 있으면 격이 폐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상이 있어도 기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인성이 있는 경우, 인성으로 식상을 제하는 경우, 또 그다음에 칠살이 너무 이렇게 강해가지고 칠살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렇게 양인하고 이렇게 좀 생극계와의 이렇게 그 밸런스가 안 맞을 경우에 폐가 되니까 양인을 이렇게 조금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식신이 칠살을 제어해 주는 경우, 또 세 번째는 이제 관살이 양인격에 관살이 이렇게 혼잡됐을 때는 아무거나 이렇게 합해도 기격이에요. 그러나 되도록이면은 이 칠살을 남기는 것이 더 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는 인수가 이제 보호해 주는 경우죠. 두 번째는 식상이 제사라는 경우죠. 세 번째는 합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죠. 그렇죠. 핵심 작용으로는 첫 번째 인수가 보호하는 경우는 인수가 관을 살리고 있죠. 식상이 또 두 번째 식상 제사에서는 식상이 살을 이렇게 누르고 있죠. 그런데 또 세 번째는 혼잡하는 것을 제거시켰죠. 그래서 목적은 뭐냐? 관의 그 생존이다. 인수를 보호하는 것은 관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그랬고요. 또 두 번째 식신이 살이 많아가지고 식상으로 이렇게 제사를 하는 것은 살의 그 폭력을 조절하는 것이다. 또 이제 세 번째로 관사를 혼잡일 경우에는 이렇게 혼잡을 제거하는 경우에 격국의 순수화를 이렇게 이루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거든요. 최종으로는 양인격의 최고 기격은 관살로 제어하고 식상으로 정제하고 인수로 이것이 보호하고 이것이 바로 제왕격이다라고 이렇게 그 요약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운의 흐름을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해봤는데요. 양인용 정관격에 상관이 투출했는데 또 이렇게 기약이 되는 경우 양인용 정관격에 이렇게 상관이 이렇게 있는데도 인수로 이렇게 제어, 억제하는 경우도거든요. 여기 사주 6월에 경금일주죠. 그래서 양인격이죠. 인호하국이 돼서, 양인을 이제 이제 관으로, 오화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관으로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리고 인호하국이 되니까, 이 재성이 재생 또 목생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이 목생화를 가장 강하게 해줄 때 재생 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이 양인을 억제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그 강하게 약제를 줌으로 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계수가 화를 이렇게 제어했을 경우에는 격이 이렇게 떨어진다 뜻이죠. 그래서 무토가 계수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렇게 관을 이렇게 살리는 구조. 이 구조, 인수가 이제 식상을 억제해서 관을 살리는 구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그 대운의 이렇게 그 흐름은 우리가 이제 자평진전에서 대운에서의 성격, 패격 이제 이런 걸 배웠죠. 우리 주로 이 대운이 어떤 대운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그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5년마다 이렇게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자를 가지고 격국에다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격국이 성격이 됐냐 패격이 됐냐에 따라서 그 대운의 길흉을 이렇게 그렇게 논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주 전체를 놓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그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 강의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은 거의 사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사람의 인생은 같은 이 사주라 하더라도 이 막상 그 보면 사람마다 다 인생의 그 길이 다르고 길흉의 어떤 그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다만 우리는 대운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대운이 성격이 됐냐 패격이 됐냐에 따라서 만약에 패격이 됐으면은 그 사람이 틀림없이 상담을 하러 올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이사 문제, 결혼 문제, 뭐 학업 문제, 자녀 문제, 재물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 상담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내포가 형성됐을 때 그러면은 결혼에 대한 운으로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대운의 어떤 그 성격 여부로, 뭐 대운이 만약에 성격이 되면은 이 결혼해도 좋죠. 그러니까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세운에서 어느 세운에서 좋냐 나쁘냐는 5년마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보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상담을 이렇게 해야지, 이거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사를 이거 하나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 적평진전을 공부할 때는 격국의 성패, 대운에서 성격이 됐냐, 패격이 됐냐. 패격이 되면 그때는 무슨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세운에서 더구나 또 패격이 됐는데 세운에서 더구나 크게 또 패하게 되면은 또 그때 그 결혼을 해서도 안 되겠죠. 이런 결혼운을 피한다 이사운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담의 어떤 그 근거를 이렇게 그 마련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하고 대운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대운을 이게 푼다는 건 뭐냐면은 그 대운이 성격이 됐냐, 패격이 됐냐, 좋냐, 나쁘냐만 이렇게 잘 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나머지는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 상담원으로 오신 분들 대부분이 다 일이 안 풀리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 경험에 의하면은. 근데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잘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이거 보러 안 옵니다. 절대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안 풀리고 또 고민이 많고 인생살이가 조금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그 휘어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그 이 가정의 어떤 길흉은 비슷비슷합니다. 이사 문제, 결혼 문제, 재물 문제, 뭐 직장 취업 문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중에 왜 왔는지 이는 뭐 이렇게 딱 뭐 내정법이라 해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물어보세요. 그냥 와가지고 대운을 보고 이렇게 보고 대운이 아주 잘 짜져 있고 사주가 격국이 잘 짜져 있고 그 대운이 아주 훌륭하다.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래 이제 만약 그때 왔다 하면은 이렇게 이걸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게 운세가 좋은데 왜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이 사주를 이제 대운별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갑술대운. 갑술대운의 이제 어렸을 때 얘기죠. 갑술대운의 가분이죠. 이 가분은 이 개성운이거든요. 개성이 굉장히 왕해져 있어가지고 이 재생관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그 운기죠. 이제 이럴 경우는 이 재성이 이렇게 목생화해가지고 목화 그러니까 재생관이 굉장히 커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생관을 이렇게 수가 와가지고 수가 이렇게 그 제어를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 밸런스 긴장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무토가 이렇게 개수를 합해가지고 이 관을 살려주게 되면은 이 재생관이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려서 운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격국이 더욱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술토운. 술은 인성운에 하국으로 이렇게 정관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운이죠. 상관이 극지하여 격국이 더 이렇게 훌륭하게 이 상관을 인수가 이렇게 극지하니까 재생관을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재생관 관인생으로 사주가 이렇게 제인의 보좌를 받으니까 어려서부터 부잣집에서 이렇게 잘 살게 살 수가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의뢰운 마찬가지예요. 재성운으로 정관이 제인의 보호자로 격국이 이제 아주 더 훌륭하게 되죠. 그리고 해운은 상관이 강하거나 제인의 보호자로 이 제인이 이제 공을 이루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재성하고 인성이 이제 공을 이렇게 세워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대운도 이렇게 길한 대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병자 대운을 한번 봅시다. 병화는 칠살이 이제 칠살운이죠. 정관으로 칠살이 투출했거든요. 인호하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칠살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죠. 양인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칠살이 아주 훌륭하죠. 그 무토 인성의 공으로 칠살이 이렇게 보호되고 이 자운이라고 있거든. 병자니까 자운은 상관이 이렇게 이제 상관이 강화된 운이나 무토와 간목 제인의 공으로 격국이 더 이렇게 훌륭하게 강화가 되죠. 이럴 때 그래서 병자대운도 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축운은 이 정화는 이 정관이고 축토는 유축합을 했기 때문에 양인이 굉장히 강화가 이렇게 되는 운이거든요. 그러나 이 정화의 세력도 만만치가 않죠. 그 지지에 인호하국이 있고 목생화까지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강한 그 관성이 양인의 커진 양인을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이 그 두 배로 공이 두 배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배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이 운이 아주 술술술 잘 풀리는 그런 대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격국이 깨진 것은 없어요. 이렇게 더 강화가 되고 더 이렇게 짜임새 있게 격국이 더 짜임새 있게 나가는 이런 구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무인대운, 무토는 인성운이죠. 인성운은 좋아요. 인성운 좋죠. 인대운은 이거 재성운이거든요. 양격이기 때문에 재생관, 재생사를 해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하다. 기묘대운도 마찬가지예요. 기토는 재성, 이제, 이때는 그 재성 화분이고, 이렇게 묘목은 묘유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간목이 이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재생관의 구조가 약간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평범한 이 문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금대운하고 진대운은 이렇게 인성운하고 비견운하고 인성운이죠. 여기에도 격국이 이렇게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아주 길한 이런 그 운기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 사람의 운세는 사주도 이렇게 이 성격이 됐지만은 운세의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격국이 폐가 되는 격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길이 아주 순탄하게 이렇게 나가는 그런 그 사주 파트를 타고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인용 관살의 합간 유사를 하는 경우거든요. 이 6월에 이렇게 경금일주가 정화하고 이렇게 병화가 이렇게 있는데 임수가 정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만 이렇게 남기는 이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그 기하게 된다는 구조인데 무인대우는 보면은 무토 식신, 그 다음에 화토의 세력이 강화되죠. 무토가 이렇게 오면은 임수가 식신이 임수를 이렇게 극해가지고 관살 혼잡을 그들은 이렇게 임수가 관을 이렇게 합하지 못하게 이렇게 식신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관살에 그 혼잡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합력을 잃어버렸다 뜻이거든요. 그리고 인대운은 재성 합간 유살의 재성운으로 칠살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토 그 식신대운은 또 흉이 좀 있겠지만은 인목대운으로 넘어왔을 때는 길하다. 길이 또 이렇게 대쪽에 있거든요. 재생살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재생살이 이 강한 그 유금을, 신유술도 있네요. 강한 유금을 이렇게 제어해 주기 때문에 길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기해대운도 보세요. 기해대운은 그 기토와 상관이 임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대운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대운이죠. 그래서 흉길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경자대운은 한번 보세요. 경자대운은 비견운하고 이렇게 그 신자 수국이 됐거든요. 식상이 굉장히 왕하게 됐어요. 식상이 굉장히 왕하게 되면서 이 정화를 이렇게 합하니까 합력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이게 병화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이런 구조이죠. 그래서 경자대운도 이렇게 길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신축대운은 양인이 굉장히 강화가 된 사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신축대운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이 재물이 손상이 많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임수가 정화를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데 신금이 병화까지 또 이렇게 와서 합을 했거든요. 정관의 관살이 모두 이렇게 제거가 되는 이런 적이면서 지지로는 유축 이렇게 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인이 굉장히 양인세가 이렇게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때는 재성으로 향한 그 공격이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상당히 흉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민대원도 보세요. 임수 식신 강화로 관살을 공격하여 반드시 칠살을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이때 임수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 병화를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반드시 저 수를 이렇게 제어하는 토가 있어줘야 돼. 여기에 무토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정관으로 이렇게 무토가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운은 오히려 이렇게 임모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목생화 해가지고 이렇게 인호술 이렇게 하국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칠살이 보호되기 때문에 이때는 아주 기하게 된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민대운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계묘대운도 마찬가지거든요. 갑진. 이 갑진은 그 재성운이죠. 재성운이고 재생사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길한 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주 대운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항상 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은
대운에서 격국의 변화가 있냐 없냐. 우리 자평기년 이제 상권에서 우리가 배웠죠. 격국의 대운에서 격국의 변화. 이걸 꼭 그 명심해 주시고, 또 대운에서 이 격을 볼 때는 한자 5년마다 이렇게 행한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자 한자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토운이다. 여기서 이제 이 신축대운을 한번 이렇게 예로 들면은, 설명해 드리면은, 신축대운이 흉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정임합을 했거든요. 그러게, 그랬는데 신금이 와가지고, 병신합을 했어요. 그러면 정관에 있는 관살이 이렇게 모두 제거가 되니까 지지에 있는 양인을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저 축토가 또 유축합을 했어요. 토생금까지 해주니까 양인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때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 될 수가 있냐면 대충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식상이 이렇게, 식상으로 이렇게 금생수를 이렇게 해서 식상으로 이렇게 그 재성을 탐하려고 하는 이런 그 시기가 돼가지고 되는데, 막상 하려고 보면은 유축, 이 양인 세력이 강해가지고 양인이 다시 재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슨 일을 강하게 이렇게 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실패로 끝난다라고 이렇게, 추론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이 신축대운 이외의 운은, 이렇게 초년에 무기토가 왔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되고, 신축대운하고 무토운, 기토운, 이런 시기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반에 보면은, 그렇게 약간 이 사람이 약간의 기복이 있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이렇게 해 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무토일간인데요. 무토일간에 5월에 무토일간인데, 그것은 다음번 그 무토일간을 별도로 이렇게, 빼놨거든요. 별도로 이렇게 그 자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때, 다시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